자, 하나씩 지금 프린트 숙제에 있던 거 질문 받고 있는데 일단 해보죠 뭐. 자, 몇 페이지는 133쪽에 19번인데 자, 최고차항의 수가 1인 3차 함수야. 그러면 fx는 아무튼 x 세제곱으로 시작한다. 그지? x 세제곱 플러스 뭐 슈라슈라슈라 되겠죠. 그게 x는 1에서 뭘 갖는다? 극대값을 갖는다. 극대값 얼마? 3을 갖고 f'2가 마 3일 때 극소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요 힌트 있죠? 요 힌트를 통해서 f'1은 0이고요. f1은 뭐다? 3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은 fx를 몇 차식으로 둘 수밖에 없냐? 3차식으로 둘 수밖에 없어. 요런 식으로요. 됐지? 자, 미분해버리니까 미분하면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되고 거기에 1 대입하면 0이 돼야 되니까 3 더하기 2a 더하기 b가 0이 돼서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 다음 또 f'2가 마3이라 했으니까 2도 대입해보면 어떻게 돼? 2 대입하면 12 더하기 4a 더하기 b 있죠? 그 값이 뭐가 되면 돼? 마3이 되면 돼서 써주면은 4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5가 되고 두식을 빼서 연립하게 되면 b가 사라져서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a가 뺐으니까 얼마? 뺐으니까 12가 되겠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되는 거야. 됐어? 나왔냐 이렇게? 그 다음은 b도 구할 수 있죠. 자, b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2 그래서 b는 9가 나오게 돼요. 9. 자, 그 다음 fx가 완성이 좀 덜 됐죠. 뭐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c인데 거기다 1을 대입하면 1 빼기 6 더하기 9 더하기 c가 뭐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돼. 그래서 계산해 주면은 c 더하기 4가 3이라서 c가 마이너스 1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극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자, 우리 f'x를 다시 한번 써볼까요?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그 다음 플러스 9가 0이 되는 게 극대 또는 극소잖아. 그지? 3으로 묶어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인데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1과 3인데 1일 때는 지금 극대값이었으니까 당연히 3일 때가 극소값이 되겠지. 그죠? F3 대입하니까 얼마? 여기다가 저기 어디야? 요거 C-1 집어넣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돼. 27 마이너스 54 더하기 27 마이너스 1. 답은 그래서 극소값은 뭐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아마 A, B, C 구하는 거에서 미스가 났을 거예요. 자, 134쪽. 21번. 자, 21번엔 자, 그래프가 있어. 그래프가 있는데 자,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해석할 때 이 그래프가 fx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저기 뭐 f'x를 뜻하는 건지를 잘 파악을 해야 돼. 자, 여기 요렇게 가서 요렇게 여기 원점 지나야 돼. 원점 지나요. 그 다음 여기서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그대로 가고 요렇게 올라가죠. 여기가 4일 때. 자, 얘가 f'x예요. 이해돼요? fx가 아니라고. 근데 fx는 두 개의 값을 갖는다. 자, 그 값이랑 기억해보면 그 값이 두 개라고 하는데 그 값이라는 건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이에요. 프라임 x가 0이 되면서 부호가 바뀌어야 돼.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니까 얘는 그 값 돼야 안 돼. 되죠? 그럼 x는 0일 때 그 값이야. 근데 4는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그 값이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니은 실수 전체에서 증가냐? 라고 물어보게 되면 자, 여기는 전체에서 증가 맞아요. 다 0보다 크니까 프라임 x가. 근데 이 부분에선 프라임 x가 0보다 작으니까 감소하다가 여기 감소하다 0에서 찍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틀렸어요. 여기 0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가 나와. 프라임이. 그 다음 디귿
x는 4에서 미분 불가는. 미분 불가. 자, 맞아, 틀려? 틀리죠. 왜? 아, 그러니까 지금 요 그래프는 여기서 뾰족점이니까 미분 불가능한 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도함수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근데 여기서 미분계수가 있어, 없어? 있잖아. 여기 0이라고 있잖아. 미분 가능한 거야.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거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들렸다 가는 이 부분이 나와요. 미분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함수가 있고 대입했을 때 미분계수가 나온다. 그럼 미분 가능한 거예요. 이해돼? 민준아 이해됐어? 자, 리을 1부터 어디까지? 3까지에서 1차 함수다. 자, 1부터 3까지 여기죠. 그래프 보니까 기울기가 어때? 일정하죠? 즉 f'x가 2란 얘기야. 그럼 미분에서 x가 없으면 fx는 뭐겠어? 뭐 2x 플러스 모시킹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리을은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 프라임 미분계수가 일정하면은 그건 직선이에요. 알았죠? 자, 미음. 미음 틀렸어. 자, 3부터 4까지. 여기서 어떻게 1차 함수가 이게 점점 기울기가 감소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1차 함수는 기울기가 일정해야 돼.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일정해야 되는데 여기 감소하면은 이건 안 돼요. 답은 리을밖에 없어. 오케이? 자, 6번. 자, 6번 보면은 자,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6x제곱 마이너스 12x. 자, 미분부터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12x 빼기 12가 되고, 자, 얘가 0 되는 게 그 값이니까 마3으로 묶어주니까 요렇게 정리가 되지, 그지? 그럼 완전 제곱식 나와, 그죠? 그러면 그 값은 일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됐어? 그럼 어디? 2에 대해서만 우리가 증간표를 따지면 돼요, 그지? 자, 왼쪽 2보다 왼쪽에서는 대입하면 어차피 근데 얘 무조건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나와요. x값과 관계없이 마마거든? 얘가 감소인 거야. 감소. 됐어? 자, 2를 원래 있는 함수에 대입해봐. f2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8 더하기 24 빼기 24잖아. 그럼 없어지고 마이너스 8이네. 그죠? 그럼 그래프 이제 그려볼게요. 자, 2일 때 마이너스 8이야. 2일 때 마이너스 8이고 고점을 가는데 얘가 감소했다가 여기서 잠깐 0 됐다가 감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쭉 직선이 아니라는 거야, 내 얘기는.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요거 이렇게 잠깐 0 됐다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지금 x절편이 없죠? 0이죠? 그럼 그래프가 뭐 감소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0 됐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걸로. 이해됐어? 그래서 내가 그래프 개형 내가 외우라 했잖아, 그지?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지난 시간에 설명했을 때 그거 기억하라고요. 뭐 한 번 더 정리해주면 지금 아예 그냥 정리해줄 때 그냥 외워 지금 아예. 자, 3차. 자, 첫 번째 a가 0보다 크면은 요런 그래프 또는 그 값이 요렇게 하나만 있는 거 요거 또는 아예 없는 거 요렇게 되는 그래프 3개야. 그다음 두 번째 a가 0보다 작으면 3차 함수 요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되거나 아예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아예 0인 부분이 없거나 이런 식으로. 여긴 잠깐 0 되는 게 있는 거야. 0 되는 게 있는 거야. 이렇게 0 되는 게 있는 거야. 이게 0이 아예 없는 거야. 오케이? 자, 4차 함수 1번 a가 0보다 크면은 OW자 극대극소 있는 거. 그 다음 두 개가 합쳐질 수가 있어. 얘네들이 합쳐지면은 요렇게 되는 거야. 여기 그 값이 하나 있는 거야.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두 개가 줄어든 거지. 또는 뭐 요렇게 되거나. 자,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요렇게 된 아래로 볼록인 거 하나밖에 없으면 요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래로 요렇게. 이런 비슷한 모양. 자, 두 번째. a가 0보다 작으면 m자. 오케이? 그 다음 여기 들렸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 또는 갔다가 내려올 때 들렸다 가는 경우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경우. 3, 4차 방정식 내가 다 그려줬어. 요 모양 아니면 없어 그냥. 알겠죠? 기억해 놔요. 자, 다음 페이지. 137쪽 있어? 138쪽은 8쪽 몇 번? 없어? 189쪽. 아, 저 142쪽. 없어?
있으면 얘기해. 자, 143쪽. 어? 10번, 11번. 자, 저기 옆에 있는 그래프 기억하면서 이거 보면 돼. 자, 봅시다. 아휴. 자, 10번 보면, 자, 3차 함수에, 이건 뭐, 그것도 아니네. 자,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4인데, 자,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해서? 1까지 해서 극소값이 있고, 그 다음, x가 1보다 큰 데에서 극대값이 있는 거잖아. 그지? 자, 극소극대 어떻게 파악하는데? 극소극대가 뭐야?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이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면 미분해봐.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a 되는 거 맞지? 그지? 응? 그럼 얘가 0 되는 거는 2차 함수가, 즉 2차 방정식의 근이잖아. 그죠?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게 뭐냐면, 자, 얘 어디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 그래프 그려. 위로 볼록인 그래프에서의 x절편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x절편이 바로 그 값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부호를 따져봐야 돼. 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극소가 되는 거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하게 뭐가 되는 거야? 극대가 되는 거지. 그지? 지금 문제에서 봐. 극소값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극대값은 1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1의 위치와 1의 위치를 잡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일 때는 함수 극값이 뭐가 돼? f'1이 뭐보다?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아져야 되고, 또 a1일 때는 그래프가 위에 있으니까 f1이 0보다 크다. 이거 둘 다 만족하면 돼. 둘 다 만족해야 돼. 둘 다. 그래야지만 저 조건이 만족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3 마이너스 2a 플러스 a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a가 3보다 작고, 그럼 a가 마3보다 크다는 거 나오지? 그 다음 1 집어넣으면 마3 플러스 2a 플러스 a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3a가 3보다 커서 a가 1보다 큰 거야. 그지? 그럼 얘네 둘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동시에 만족하는 거. 그럼 뭐가 되는 거야? a가 1보다 큰 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11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미분에서 그 0이 되는 값이 x절편이 바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거예요. 자, 3차 함수 또 fx가 나와 있어. 자, 2x 세제곱, 그 다음 더하기 3ax 제곱 더하기 ax인데 일단 미분 때려버려. 6x 제곱 더하기 6ax 더하기 a가 됐지? 근데 얘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에서 극대도 있고 극소도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프를 그리면은, 자, 플러스니까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극대.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극소가 될 거 아니야. 그죠? 얘네 두 개의 모든 점 다 마이너스 1보다 커져야 돼. 그죠? 마이너스 1보다 커져야 돼. 이건 조건이 좀 달라요. 왜? 자, 마이너스 1보다 큰데 그러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일단 0보다 크다는 거 있죠? 그 다음 하나 더 있어. 판별식 t가 0보다 커야 돼. 왜? 극대 극소가 결국 0이 되는 점이 따로따로 존재해야지 접하면 안 되죠. 접하면 부호가 바뀌지가 않잖아. 접하면 부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되면 안 돼요. 또는 둥둥 떠 있어도 안 돼. 왜? 0이 되는 게 꼭 있어야지만 극대 극소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판별식 t가 0보다 커야 되고, 또 하나 더. 자, 얘가 이쪽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대칭축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대칭축이 뭐보다 커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이 있어야지 극대극소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이 세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 자, 첫 번째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얼마 나와? 6 마이너스 6a 플러스 a가 0보다 크니까 5a가 6보다 작아서 a는 5분의 6보다 작다. 됐니? 자, 판별식 t 짝수 판별 쓸게. 뭐의 제곱? b'의 제곱 9a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다. 그래서 3a로 묶을 수 있지 않나? 3a로 묶으면 3a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서 a가 0보다 작거나 a가 3분의 2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있는 것 요거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면 마이너스 6이 12분의 6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됐니? 마이너스 12 곱하니까 6a가 뭐보다 작아지는 거야. 12보다 작아져서 a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총 3개의 조건을 수직선에 그려서 겹치는 범위 찾아야 돼. 그 다음에 왼쪽이 0이고요. 그 다음이 얼마겠어? 3분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분의 6이 되고요. 그 다음 2가 나와. 자, 5분의 6보다는 작고요. 그지? 자, 0보다 작고요. 그 다음 3분의 2보다는 커요. 자, 얘네 둘은 같은 조건이니까 높이 똑같이 하고요. 2보다 작아요. 자, 세 줄 끄인데 어디야? 세 줄 끄인데. 여기가 돼서 따라서 A가 0보다 작다는 게 답이 되는 거예요. 아닌가? 아, 왜 또, 스파가 왜 또 이거 답이 달라 또. 이거 지멋대로요. 여기도 세 줄이지? 여기도 세 줄이네. 못 봤다, 야. 세 줄 여기 되네. 그래서 3분의 2보다 크고 A가 5분의 6보다 작다도 들어가네. 됐지? 정리해봐, 이거. 이거 좀 어려워. 그죠? 자, 4차 함수가 그 값을 가질 조건, 안 가질 조건인데 이것도 문제 잘 나오긴 해.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 내가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기말고사 범위긴 해요. 중간고사가 대부분 평균값 정리 또는 접선의 방식까지 나오거든요. 평균값 정리까지는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럼 이미 그 전에 끝났지. 뭐 그래프까지 나온 학교도 있긴 하다. 뭐 이건 아니고 여기까지 나올 수도 있어. 청주고가 작년에 그게 나오긴 했거든. 그래프까지. 청주가 그래프까지 나왔었고 다른 학교는 대부분 접선의 방식 거기까지 나오긴 했었어. 자, 아무튼간에 뭐 미리 봐두는 거니까. 목표는 어차피 내가 말했잖아. 우리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 목표는 일단은 적분 전까지야. 그러니까, 적분 전까지. 다 끝냈으면 되게 못 끝낼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적분은 못하지. 할까? 이거 다음이 적분. 맞아. 방학이라고. 방학이고 느낌은 그냥 그때부터 그냥 저기 앞에 거부터 다시 복습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저기 세고가 시험 기간이 빨라가지고 그지? 추석 끝나고 바로. 어떤 게요? 얘는 시험 저기 시작이 세고가 추석 끝나고 바로야. 28, 29, 30, 9월. 10월 그냥 10월 1일. 28, 29, 30, 1일, 2일인가? 아무튼 그래. 그래서 8월 말부터는 시험 대비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 자, 봅시다. 일단 뭐 설명할게. 자, 1번, 3번 할게요. 자, 1번 보면은 자, 봐봐. 4차 함수가 fx가 있어.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2ax 제곱 플러스 1인데 자, 얘가 극대값이 있어야 돼. 자, 우리 4차 함수 어떻게 생겼어? 지호는 W자야, W자. 그럼 극대값 몇 개 있어? 한 개. 한 개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있어야 하는 얘기는 이렇게 되면 극대값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f'x가 0이 되는 점이 이렇게 3개가 있어야지만 3개가 살아 있어야지만 극대값이 있는 거고 2개가 되는 순간부터 극대값이 없어지고 하나만 있어도 극대값이 없어지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3개 다 살아야 되니까 미분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4ax가 되거든요. 근데 얘가 0 되는 건데 얘가 하필 또 뭐가 돼? 인수분해가 돼버려. 인수분해가. 2x 하면 어떻게 돼?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a가 되겠지. 맞니? 그러면 얘가 0 되는 건데 이미 여기서 0이 되는 근이 하나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몇 개의 근을 가지면 돼? 여기서 2개의 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커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6a가 0보다 커야 돼서 16a는 마이너스 9보다 크니까 a는 마이너스 16분의 9보다 큰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근데 두 근을 갖더라도 만약에 얘가 여기서 x가 0이라는 걸 근으로 가져버리면 근이 여기서 또 중복돼 버리지. 그러니까 앞에서 0이라는 게 근이 하나 있잖아. 여기서도 0을 근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는 거야, 뒤에 거에선. 근을 가져버리면 얘가 x제곱 곱하기 모식기가 되니까 이건 근이 2개 나오니까 요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되니까 0 대입한 거 얼마? 마이너스 2a가 0이 되면 안 돼. 그래서 a는 0이 아니어야 돼. 그럼 0이 아니게 되니까 마이너스 16분의 9보다 크고 0보다 작고 또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4차 함수에서 극대값이 없다라는 건 모든 극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 모든 극값이 존재하려면 미분한 그 값이 근이 3개가 돼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무조건 될 거예요. 인수분해가 무조건 되면 앞에 거 0 되는 거 하나 있고 나머지 거에서 모두 서로 다른 2개가 나오거나 앞에 거가 겹치지 않게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다음 3번도 보고 써요. 자, fx가 이번에는 극대값이 없대. 없으면 이거 반대로 하면 되는 거야. 없으면 반대로 하면 돼. 반대로. 그치. 그러니까 아이디어 설명해 줄게. 자, 얘가 극대값이 없으려면 요 2개 그래프가 되면 되는 거야. 한마디로 f'x가 2개의 근을 갖거나 1개의 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일단 미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 4x 세제곱 더하기 12x제곱 마이너스 6ax인데 또 얘도 또 뭐가 돼버려? 묶여버려.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이 얘기야. 2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a가 되니까 여기서 0 되는 게 하나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뭐가 돼야 돼? 근이 1개거나 빵개 2개 되면 안 되지. 근 2개 되면 3개 되니까 안 되잖아. 이미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서 1개 또는 빵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짝수 판별식을 쓰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6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야. 1개 또는 빵개여야 되니까. 그래서 a가 뭐 이하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 이하가 돼야 되는데 근데 아까 전에 여기 0이 되는 게 있으면 여기도 만약에 0이 되는 근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지. 0이 근을 가도 되니까 여기다 0 대입하면 0이 되면 돼. 그래서 여기 또는 a는 0 이렇게 2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a가 0이어도 되죠. 0이면 여기 근이 1로 가버리니까. x제곱 되니까. 오케이? 네, 이렇게 하시면 돼. 적어놔. 인수분 안 되는 문제 절대 없어요. 3차 함수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요. 실수 범위에서. 자, 이제 66쪽 책 교재. 일단은 미분의 활용까지는 그래도 딱 해놓고 적분 전까지 딱 해놓고 그다음 시험 대비하고 나서 이렇게 해볼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자, 첫 번째 뭐냐면 이제 도함수의 활용 중에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방정식에서의 활용이다라고 되어 있거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그 아까 전에 내가 했던 거긴 한데 그 방정식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 뭐냐면 함수의 교점 또는 x절편으로 풀어도 되겠죠. 다시. 그러니까 방정식이라는 말과 또는 함수의 교점 또는 x절편으로 풀어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이냐면 자, 방정식 보면은 결국 fx는 0이라고 하는 게 방정식이잖아요. 그지? 근데 거기서 어떻게 줘? 얘를 어떻게 바꾸자? y는 fx라는 함수를 뭐하고? 그리고 y는 0을 그려서 x절편의 개수를 찾든 교점의 위치를 찾든 해볼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뭘 그렸어? 함수, 3차 함수와 4차 함수를 그려봤기 때문에 그래서 함수를 그려서 판단할 거야. 알겠지? 그 중에서도 x절편에 대해서 생각할 건데 자, 만약에 3차 함수를 내가 그렸어. 3차 함수 이렇게 생겼지? 자, 근데 만약에 내가 y는 0이 여기에 있어. 그러면 실근 몇 개? 한 개지, 그지? 실근 한 개.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접하면 실근 몇 개? 2개. 여기 중간에 관통하면 실근 몇 개? 3개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요거를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할 거냐? 내가 만약에 이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할 수 있다면 자, 극대 곱하기 극소했을 때 2개의 부호가 똑같으면 자, 2개의 부호가 똑같다는 건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또는 x축보다 밑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실근 몇 개 생겨? 실근 몇 개 생겨? 실근 몇 개? 한 개가 돼. 실근이 한 개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만약에 여기
접하게 되면 결국 극대 곱하기 극소가 뭐가 될까? 0이 돼버려. 그러니까 여기 딱 극대 또는 극소가 이렇게 접할 때 있죠. 그럼 얘가 0이니까 결국 이거 곱하기 이거는 무조건 0이 될 거 아니야. 그죠?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이거는 실근 몇 개? 2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자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극대랑 극소랑 서로 뭐가 되는 거야? 부호가 다른 거야. 오케이? 서로 부호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 서로 다르면 극실근이 몇 개? 실근이 3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이건 뭐에 대해서만? x축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y는 0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근데 이제 그래프 그리다 보면 y는 0이 아니라 y는 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될 수 있지만 y는 fx를 그려놓고 y는 a와의 이렇게, 그러니까 그 상수함수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함수를 뭐 해줘?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얘가 뭐 실근이 3개면은 극대값과 누구 사이에? 극소값 사이에 와야지만 3개가 된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다 써보면 자 극소와 a가 극대 사이에 오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지금 요거?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 다른 거야. 얘는 그냥 y는 0이라고 하면은 극대값 극소값의 부호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y는 a를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극대 극소와 사이에 이 a 값이 있으면 교점이 3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거야. a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면 실근이 2개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스팍 왜 이해 안 되냐? 그 다음 a가 극소보다 작거나 또는 극대보다 커지면 a가 극소보다 작거나 극대보다 커지면 몇 개에서 만나더라? 실근 1개에서 만난다. 이렇게 2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x축, 그러니까 0으로 두면은 극대극소의 부호로 풀 수도 있고 또는 함수를 그려놓고 a 값에 상수함수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 보면 모르겠다. 이거 한번 보여줄게. 보여줄게요. 이거 한번 보여줄게. 몇 번이냐면 여기 옆에 거 좀 볼까? 오케이. 67번, 67쪽 봐. 67쪽. 필수예제 1번을 지금부터 내가 풀 테니까 이거 2개로 풀게. 2개를 풀 테니까 봐요. 너희가 편한 걸로 풀면 돼. 자 보면은 필수예제 1번인데 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빼기 k가 0이라고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걸로 해볼게. 이걸로.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상태에서 그냥 그림을 그리면 돼. 자 증간표 그릴 거야. 자 미음부터 할게요. f'x는 6x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12가 돼서 0 되는 거 찾을게요. 그럼 6하고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가 0인데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이 돼서 마이너스 1, 2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증간표 그리는 거야. 증간표 그려서 극대극소를 확인해요.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뿔맛뿔이야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마이너스 k야. 그러면은 얼마가 나와? 7 빼기 k가 나오겠죠? 그치? 극대값은 7 빼기 k. 자 2 대입하면은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빼기 k인데 얼마냐 그러면 36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k가 나와.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극대값이 7 마이너스 k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k거든? 자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서로 다른 세실근이래. 1번 서로 다른 세실근은 이 중간에 0이 오면 되는 거잖아. 그죠? 이 중간에 0이 오면 되는 거니까 7 빼기 k 곱하기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아야 돼. 2개 부호가 다른 거니까.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둘 다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k 마이너스 7 곱하기 k 플러스 20보다 0이 작은 거라서 마이너스 20보다 크고 k가 7보다 작다는 게 되는 거야. 됐어? 듣는 거냐 얘들아? 자 2번은 뭐라 했어? 2번은 한실근과 중근이라는 얘기는 실근이 2개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돼. 7 마이너스 k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k가 0 되면 되니까
K가 마이너스 20 또는 7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돼요. 됐어? 그 다음 3번. 3번은 요거 곱한 게 그 근이 몇 개? 근이 한 개 나오는 거니까 실근이. 그러면 방금 했던 K-7 곱하기 K 플러스 20이 0보다 크다고 하면 돼. 같은 근.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거나 또는 K가 7보다 크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이건 이렇게 외워서 적용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지금 제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요. 요걸로 한번 해볼게.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요거는 미지수를 빼놓고 그리면 돼. 뭐라고? 미지수를 빼놓고 그리자.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 풀이를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이걸로 해도 되고 또는 지금 내가 하는 걸로 해도 된다. 자,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는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를 분리하는 거야. 그럼 이 앞에 있는 그 미지수가 없는 거 있죠? 얘가 이제 fx가 되는 거야. fx. 그 다음 y는 ky와의 교점의 위치를 잡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리면 돼요. 그래서 미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0 되는 거 찾는 거니까 요거 좀 빨리 할게. 6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마이너스 1, 2 이렇게 0, 0, 뿔, 맞뿔,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요 대입한 거는 요거는 그냥 마7이죠. 그죠? k가 없으니까 7이구나 7. 7 마이너스 20. 그래서 뭐 대충 그려도 돼. 요렇게 생겼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7이야. 그치? 여기 얼마? 2일 때 마이너스 20이야. 오케이? 그럼 내가 이제 y는 k를 그릴 거야. 세 점이라면 요거랑 요거 사이에 오면 되잖아. 그죠? 사이에 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0보다 크고 얼마? 7보다 작으면 되고요. 그 다음 두 개면은 어떻게? 접할 때겠지, 그지? 접할 때는 k는 7 또는 마이너스 20.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이렇게 만나야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지?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거나 k가 7보다 크다. 이렇게 답하면 똑같죠.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그러니까 그래프도 굳이 안 그려도 돼. 그래프도 안 그리고 그냥 표를 이용해서 그냥 풀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그래프가 확실하게 나오니까 내가 육안으로 확인하기 좋다. 저는 이걸 더 선호해요. 두 번째 방법을. 자, 지금 여러분들이 몇 번 하냐면 이거 둘 중에 아무거나 이 1-1번 지금 풀어봐. 너희 맘대로 해도 돼. 요걸로 해도 되고 요걸로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1-1번 해봐. 자, 마지막 거 할 때는 그림을 그려야 돼. 자, 무슨 뜻이냐?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 첫 번째 방법은요. 그냥 이거는 그냥 개수만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뭐 정확히 뭐 양근, 음근 따질 때는 요 방법이 제일 쉬워. 그래서 되도록 그냥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한다고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1-3번을 보면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빼기 k는 0인데 그 넘겨서 계산하라 했지.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12x는 k라고 두고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fx라고 두고 그럼 그리면 돼요. 자, 일단 미분하니까 3x제곱 빼기 12가 되고 x제곱 빼기 4는 0이 되니까 3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는 0이 돼. 따라락 마이너스 2 따라락 2 따라락 0 0 뿔 될 거예요. 증가 감소 증가. 자, 그럼 마이너스 2 대입을 하세요. 여기다 대입해야죠. 그럼 마이너스 8 플러스 24가 되니까 16이죠. 2 대입하면 8 빼기 24니까 마이너스 16이야. 그럼 요렇게 됐겠지?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저걸 그리는 게 좋아요. 자, x축, y축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게 좋아. 이거 y절편 0이라서 이렇게 표시한 거야. 됐니? 그래야지 이제 자, 여기다가 이제 k를 그릴 건데 자, 몇 개? 두 개의 음의 실근이 있고요. 그 다음 한 개의 양의 실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릴 거야. 아무튼 근이 세 개인데 그럼 요거 요렇게 그리면 두 개의 음의 실근 하나의 양의 실근 맞네, 그죠? 오케이. 근데 밑으로 내려오니까 두 개의 양의 실근 하나의 음의 실근 되니까 안 되겠지, 그지? 그 뭐보다 커져야 되는 거야? 0보다 위쪽으로, 그러니까 y절편인 0보다 위쪽으로 올라와야지만 되니까
또 극대값은 16이니까 0보다 크고 K가 16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오케이? 민준아 이해됐어? 오케이.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하면 돼.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그림 열라 그려보라고 내가 문제를 준 건데 주환아 왜 안 그렸어 새끼야. 아, 그림 그려봐야 되고 그림 그리지 않으면 못 풀어요 이거.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자 68쪽도 마찬가지예요. 두 그래프와 교점의 개수인데 이것도 결국 두 그래프라고 하면 등식으로 세워놓고 풀면 돼. 자 예제 2번을 보니까 자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 다음 gx가 x 플러스 3이야. 서로 다른 식은 개수니까 이거는 뭐 첫 번째로 풀면 좀 더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자 같다고 두면 돼요. 그러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 근데 이거 인수분해 되지 않냐 근데? 마이너스 1 되지 않아? 이거 그래프 안 그리고 그냥 저기 조리수법해서 풀자. 원래는 저 그래서 해야 되는데 조리수법 되니까 됐지? 그럼 x 플러스 1 그 다음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이것도 인수분해 되냐 안 되냐? 되죠? 이렇게 해도 돼. 1이죠. 플러스 1. 그러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마이너스 1과 2니까 몇 개? 2개다 라고 풀어도 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 안 될 수도 있으면 이거 그리면 돼. 요걸 그리면 돼. 자 이거 안 그려서 그려서 하는 거 보여줄게. 자 hx를 x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라고 하고 자 미분하세요. 0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될 거야. 마이너스 1 1 요렇게. 자 뿔일 거고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얼마나?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2니까 0 나오네. 그치? 1 대입하면 1 마 3 마 2니까 얼마냐? 마 3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1일 때 0이고요. 1일 때 마사야. 그죠? 그럼 얘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올라가 요렇게 되는 거야. 0 되는 거 몇 개? 2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알았지? 또는 뭐 요 표에서 곱하면 0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요것도 저것처럼 K 그려놓고 하면 돼요. 네, 2-1, 2-2 요거 2개 해보자. 2-1, 2-2 2개. 요거 적어놓고 이해되면 하세요. 자, 다음 부등식에서 활용인데 다시 앞으로 가요. 66쪽. 그러니까 저기 부등식에서 활용은 두 가지로 놓고 풀 수 있어. 아까 전에 했던 거 두 가지 놓고 풀 건데 자, 근데 봐봐. 이게 첫 번째는 그래프를 어떻게 해줘? 그냥 그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그러니까 K를 포함해서 그리는 거야. 그러면 범위가 있을 거야. 어디 이상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fx가 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그 최소값을 구해서 그 최소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만약 함수가 4차면 이렇게 W자잖아. 그럼 W자에서 최소값이 요 꼭지점 생기겠지, 그지? 극소값. 근데 이 4차 함수가 모든 범위에서 0보다 커져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극소값이 0보다 크다고 요것만 값을 구하면 나머지는 그럼 자동으로 성립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부등식에서의 활용은 최소값을 구하든 최대값을 구하든지 간에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요런 식으로 풀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미지수가 있어. 미지수가 있으면은 그래프 그려놓고 내가 뭐 어디부터, 막 여기서부터 내가 요 A라는 값 이상의 그래프에서 X가 A 이상일 때 이 fx가 뭐 K 이상이 항상 성립하려면 그러면 요거 이상일 때 여기가 바로 최소값 되는 거지, 그지? 그 최소값보다 K가 밑에 오면 된다라고 놓고 풀면 되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미지수를 포함해서 그래프를 그리든 아니면 미지수를 따로 빼가지고 그래프에다 그리든 아무튼 간에 최소값이 0 이상이다.
K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 바로 갈 테니까 이거 보면서 한번 따라해봐. 자, 봐봐. 자, 저는 요거 선호한다 했죠? 요거 뭐라고? 그래프 그려서 하는 거. 자, 필수 예제 3번 봐요. 자, 뭐냐면 모든 실수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3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마이너스 k가 0 이상이래. 저는 제가 k를 포함해서 그리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이렇게 k 넘겨서 할 거야. 그럼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뭐라고 두자고? fx라고 두고 이걸 그래프를 그려 먼저. 자, 미분하면은 12x 세제곱 더하기 12x 제곱인데 그게 0 되는 거니까 12x 제곱 묶어주면은 요렇게 돼요. 따라락 0, 따라락 마이너스 1, 따라락 0 이렇게 되는 그 값이 두 개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각각의 프라임 x는 0, 0 되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집어넣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나와서 마이너스, 여기는 얘가 플러스로 바뀌어요. 0보다 커도 플러스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감소, 증가, 증가야.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대입해봐. 얼마 나와?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0이면 0이야.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야. 여기 점. 0일 때 0이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내려왔다가 여기서 잠깐 들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됐어? 자, 근데 거기에다가 이게 모든 범위에서 K보다 다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요 그 최소값인 마이너스 1보다 K가 밑으로 와야 되잖아.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끝이야. 이렇게 하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되도록 있으면 그 K 빼놓고 나머지 제대로 그려놓고 그 범위에서의 최소값보다 K가 밑으로 오도록 또는 위로 오도록 그렇게 구하면 돼요. 할 수 있을까? 자, 일단은 지금 몇 번? 3-1번과 3-2번 요거 두 개 하세요. 3-3번은 뭐 숙제로 하지 뭐. 일단 3-2번까지만. 자, 이번엔 자, 부등식에서는 이해됐지? 자, 그 다음은 속도가 속도야. 자, 요거는 그냥 이거 문제 보면서 그냥 설명할게. 자, 뭐냐면은 자,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게 자, 이제 문제에서 뭐가 나올 거냐면 위치가 나올 거야. 위치가 나오고 속도가 나오고 가속도가 나올 거예요. 가속도. 자, 위치는 대부분 XT라고 주어져요. XT. 속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VT라고 쓸 거고요. 가속도는 AT라고 써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 위치에서 속도, 속도에서 가속도로 갈 때 뭐 하면 되는 거야? 미분하면 돼요. 미분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돼야돼. 자, 그 와중에 뭐가 있냐면 값 중에서 속력이란 말이 있어요. 속력. 뭐라고? 속력. 속력은 절대값 속도야. 알았지?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를 다 플러스로 만들면 돼. 왜냐면 속도는 마이너스도 있어요. 반대로 가면 마이너스야. 오케이? 하나도 이해 안 되지? 돼? 자, 이렇게 적어두고요. 자, 이거 이용해서 문제 풀게요. 자, 문제 보면은 필수 예제 4번 봐요.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그러니까 XT야, XT. XT인데 자, XT가 마이너스 T세제곱 플러스 12T다. 이때 3에서의 속도가 속도. 자,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야.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2. 그 다음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6T가 가속도야. 됐어? 그럼 3일 때니까 여기다 3 대입하면 돼. V3은요. 마이너스 27 더하기 12니까 얼마?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가 속도고요. 그 다음 가속도 V3은 마이너스 18 이렇게 구하면 돼. 됐지? 가속도랑 속도. 자, 그 다음에 자, 운동 방향을 바꾼대. 자, 여기서 기억해놔야 돼. 자, 운동 방향을 바뀐다는 건 언제일까? 운동 방향 바뀐다는 게. 너희가 내가 앞뒤로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
아예 운동방향이 바뀐다는 건 플러스로 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 지점이야. 딱 플러스로 가다가 마이너스 된다는 건 속도가 뭐가 돼야 될까? 0이 되는 거예요. 운동방향 바뀐다는 건 속도가 요건 기억해 놔야 돼. 그러니까 앞뒤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뭐 드리프트 얘기하지 말고 막 드리프트 얘기 막 관성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진짜 기초적으로 생각하면 속도가 0이 돼야지만 운동방향이 바뀌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뭐 속도가 뭐였어?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2가 0 되는 거니까 결국 t제곱 빼기 4가 0이니까 t가 2밖에 안 되는 거야. 오케이? 마이너스는 취급 안 해요. 초는 너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 2초 전으로 돌아가 봐. 아니 뭘또 짠이야. 자 그래서 그 시각 됐지?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러면 또 요 비슷한 문제가 뭐 있냐면 자 운동 방향 바뀐다는 말보다 내가 그 돌을 하늘 높이 던졌어. 그러니까 돌을 던졌어 하늘 위로. 그러면 최고 높이 찍을 때 속도 얼마야? 아 뭘 몰라. 야 돌을 던져서 최고 높이 찍었을 때가 0이지 속도는 그때는. 아니 뭘 몰라요. 아니 맞다고. 아니 저 과학 시간이잖아. 이렇게 해서 0 되고 다시 떨어지잖아. 그지? 아, 0 찍고 떨어지는 거라니까. 아 진짜. 아 문과 이래서 안 된다니까. 자 지금 4-1번 풀어. 4-1번. 4-1번. 아이씨 진짜. 어떻게 해요? 아 뭘 어떻게 뭘 사다리. 미분 3번. 아 미분 3번 하라고. 아 2번이야 3번이 아니라 2번. 2번이라고 이 새끼야. 진짜. 자 다음 필수예제 5번 볼 거야. 그래도 여기는 끝내야지. 자 요거는 아까 얘기했죠. 지면에서 돌 던져 스팍 돌 던질 거야. 수직으로. 오케이? 자 봐라 진짜. 자 지면에서 던질 거야. 그때 높이가 h가 30t-5t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높이 t에 따른 높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근데 자 최고 높이까지 도달할 때 그러니까 갔다가 내려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최고 높이라는 건 뭐라 했어? 속도가 0이 될 때예요. 그냥 받아들여. 알았지? 자 미분해봐. 이게 높이니까 높이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겠죠. 속도는 30-10t가 돼요. 그지? 그럼 그게 0 되는 거니까 t가 얼마? 3초일 때 최대의 높이가 되는 거야. 그때 높이 구하는 거니까 h에다가 3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 90-45니까 몇 미터? 45m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자, 물체가 다시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가속도래. 일단 가속도니까 미분 한 번 더 해. 자, 이거 미분하니까 얼마? 마십이네. 몰 대표도 마십이야. 아, 잠깐만. 순간의 속도구나. 속도. 소리. 자, 그러면 자, 땅바닥에 떨어졌어.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건 높이가 뭐가 돼야 돼? 높이가 뭐가 돼야 돼? 그렇지. 그러면 양변을 마오로 나누니까 t제곱 마이너스 6이 0인가? 그럼 t가 몇 초야? 루트 6초네. 뭔 소리야? 맞잖아. 아니 높이가 0 되는 거 찾은 거야. 마이너스 5로 나눴어. 아 t가 있구나. 스팍. 아 그래 고맙다. 아씨. 아 t를 빼먹었어. 그럼 t가 몇 초 나와? 0초와 6초 나오지? 그럼 처음은 다 던져 떨어진 게 아니잖아. 몇 초일 때야? 6초일 때가 되겠죠. 그럼 6초가 바닥에 떨어지는데 그때 순간의 속도니까 v에다 6을 대입하면 돼. 6 대입하면 얼마? 30-60이니까 마이너스 30이 속도가 되는 거야. 순간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때 속도가 마이너스 30이라고. 알았지? 왜 안 돼? 야 빨리 5-1번 해. 5-1번. 그다음 5-3번 나랑 같이 할 거야. 아 됐어. 아, 야 5초랑 125m 그다음 마이너스 50m. 125요? 그래. 야 25 곱하기 5. 아유 25이고 그래. 그게 어디 25? 야 너 또 계산 이상하냐? 25 곱하기 5가 어떻게 100이 나와 임마. 아이씨. 자 다음 5-3번 봐요.
자, 이건 봐야 돼. 자, 왜냐면 얘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자, 이게 가로등이 3m가 있고 이렇게 나영이가 있어. 1.6m래요. 1.6m. 근데 자, 여기가 이제 그림자가 생기겠지? 이해돼요? 그림자 끝까지의 거리니까 요거가 지금 뭐야? 우리가 지금 나영이까지의 거리인데 일단은 아무튼 뭐 요거의 거리를 xm라고 하는데 xm.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일직선으로 1.4m 이렇게 움직이는데 초당 1.4m로 걷는 거야. 그럼 여기의 길이는요? 여기의 길이는 1.4t가 되는 거지. 맞아? 1.4t, 그죠? 걸어간 거리. 자, 그러면은 여기 1번의 답은 1.4t가 되겠고 이제 x에 대한 식을 구하는 건데 이거 닮은 비를 쓸 거예요. 뭘 쓸 거라고? 닮은 비. 자, 여기 뭐가 돼? x 빼기 1.4t가 되겠지. 요거의 거리가, 그죠? 그럼 요 삼각형과 큰 삼각형 닮았어, 안 닮았어? 닮았죠? x 빼기 1.4t 대 얼마가? x는 뭐다? 1.6 대 3m다.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거야. 됐어? 요렇게 이제 x의 길이를 t로 표현하는 건데 자, 내항 외항을 하게 되면 외항하면 3x 마이너스 3, 4, 12, 4.2t는 1.6x 이항하니까 1.4x가 4.2t 그럼 x가 몇 t가 되는 거야? 3t가 되는 거야. x는 3t다. 됐어? 그래서 2번에 3t가 됐고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니까 이게 바로 거리잖아. 시간에 따른 거리를 표현한 거니까 얘를 미분한 게 바로 속도가 되겠지? 속도는 3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거리로 표현하고요. 그 거리가 바로 위치이자 거리가 나오니까 그거를 뭐 해주면 돼? 미분해주면 바로 속도가 나오게 되는 그림자 끝의 속도가 나오게 돼. 그럼 만약에 여기 있잖아. 요 그림자가 늘어가는 속도라면 이 그림자에 대한 길이를 우리가 t로 구해야 돼. 아까 전에 3t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 1.6t가 되겠지? 그럼 그림자가 늘어가는 속도는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림자가 v는 1.6 이렇게 좀 나눠서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끝에 끝점이 움직이는 거리는 전체 길이를 구하면 되고 그림자 전체의 길이의 변화량이라고 하게 되면 그림자 전체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미분하면 되는 거야. 말이 조금씩 달라. 그림자 끝이냐 그림자 통자의 길이냐라는 게 좀 다르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몇 쪽까지? 73쪽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정적 그냥 해버릴까? 그냥 하자. 끝내자. 모르는 거 그래도 해놓고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냥 끝내버리자. 목표는 정정했습니다. 8월 달까지 다 끝내는 걸로. 자, 끝.